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가 범했던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결국 그것이 국민들을 들끓게 했고 일선 검사들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떤 칼춤을 춘다고 한들 거기에 흔들릴 검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어용노릇을 하던 검사들이 속속 사표를 내고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담한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쫓아내보겠다고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신 양은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추천 먼저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오늘의 대담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결집을 하고 있어요. 먼저 뭐 여론조사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반문 여론이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또 한 번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됐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사이에 1위를 반드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추세가 그런 추세였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2, 3주 내로 앞으로 보십시오. 30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낙연하고 이재명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완전히 발라당 넘어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자초했느냐? 이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그 뒤에 여권들이 추미애를 갖다가 도구로 사용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아마 전략 실수라고 아마 자인할 겁니다. 문재인 대 윤석열 프레임이 딱 잡혔습니다. 이제 딱 고정이 돼 버렸어요. 문 대 반문이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 대 윤석열.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딱 잡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떼기가 쉽지 않죠. 떼기가 어렵죠. 그걸 확고하게 도장을 딱딱 찍어준 게 이 법무부의 검찰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법원 조미연 재판장의 판결. 조미연 재판장의 그 판결 중에서요, 전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죠. 네. 누가? 추미애가. 이 전횡이라는 걸 썼으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전횡이란 거는 이 권한을 넘어서서 법을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정권이 반성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미연 재판장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권 전부 다가 전횡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네. 네. 전횡을 했다는 거는 100% 잘못한 겁니다. 그죠? 99.9가 아니잖아요. 전횡. 법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이 재판장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고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것 굉장히 지금 불안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졸제 그냥 차관을 발령을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선 정무직 장차관 임명할 때는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한 몇 개월 걸립니다. 검증하려면 다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저 그냥 하루에 딱 해가지고 이건 뭐냐? 안 밀리겠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는 추미애가 이렇게 대리전을 폈지만 이제 추미애 가지고는 윤리적, 도덕적 또는 여러 가지 전횡을 했다고 재판장이 그렇게 한 이상 이거는 맥혀 들어갈 리도 없고 징계위원장이 될 수도 없고 하니까 좋다. 이제는 내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루 만에 임명했다는 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무대에 등장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친문 반문이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대 윤석열입니다. 바로 딱딱 도장이 찍혔어요.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건 모든 게 서로 발전을 위해서 있었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정말 공정과 이런 부분에서 애를 써서 훌륭한 검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덕담 한번 하고 딱 메시지를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부족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맞싸움 하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임덕은 가속될 것이고 그렇죠. 이 정권의 도덕성 문제는 완전히 치명적으로 스스로가 나락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성윤. 결국 지금 추미애 라인들이 급속하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라인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이성윤, 이 사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딱 됐으면은 자기가 성명을 내야 됩니다. 같은 검사로서 과오를 내 인정한다. 같이 대열에 서겠다. 한마디만 하면 과거 과오를 다 용서해 줄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잘못한 과오가 참 많습니다. 검찰을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분이 와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검찰이 두 개, 이성윤 검찰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성윤 검찰은 곧 추미애 검찰입니다. 그렇죠. 그 검찰은 바로 이 정권의 검찰이라는 말로 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 그 임명권자가 누구냐 이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다 이거.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기도록 만들었냐? 그 책임은 누구냐? 추미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추미애 책임이라고도 하지만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원래 검사들이 말이죠. 중앙지검에 가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중앙지검 다닌다 그러면 한번 다시 얼굴을 이렇게 보고 할 정도로 참 중앙지검의 그 프라우드하고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아주 좀 멋들어진 그 정말 업무를, 국가 수사 업무를 한다.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성윤이가 됨으로써 이상한 이름이, 네이밍이 밑에까지 붙었단 말이죠. 이성윤 지검에 다녀요? 검찰에 다녀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거예요. 이 검사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이분들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평검사부터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분개했습니다. 다!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성윤하고 그 밑에 차장들 4명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아니다 나오니까 자꾸 바꾸고 말이지. 형사부도 1부에서 2부 바꾸고 뭐 이렇게 반부패부로 바꾸고 자꾸 하는 이유가 밑에서 부장이라든가 부부장들이 안 들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정진홍 같은 분도 있지만 정진홍 아닌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검사는 검사다. 이제는 중앙지검이 카오스 상태, 지금 혼돈의 상태다. 왜? 지도부가 붕괴됐으니까 그 김옥준이라는 가장 오른팔이 있죠. 1차장이 사퇴를 하면서 검찰은 중립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신들을 다 차린 거죠. 추미애가 지금 거센 반발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왜? 추미애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니 좀 나가주라. 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법원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감찰위원회에서 나오고 국민들도 나오고 언론들도 다 넌데 네가 스스로 나가라. 안 나가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좋다. 마지막 총대를 매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는 게 지금 마지막 총대예요. 그렇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를 딱 하고 전격적으로 한과 동시에 따닥 해임과 동시에 검찰총장 임명. 여기 새로 검찰총장의 이성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나는 느껴요. 이건 뭐 제 느낌이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건 뭐냐면 불길한 얘기죠. 불길한 얘기. 사실 맞습니다. 불길한 얘기. 불길한 얘기죠. 불길한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아니 하루 만에 법무부 차관을 내정하고 말이지 대통령이 이제 추미애 넌 빠져있어 형식만 요번에 끝이고 내가 무대에 올라갈 테니까 하는 그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이 펼쳐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막가자란 식의 어떤 모양이 양태가 나타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재판부에서 판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 그것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안 돼! 추미애가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법조 파트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갖다 정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윤석열이 언제 정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알아서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한 거지. 자기들이 그럼 주변들이 분석한 거지. 윤석열 총장이 무슨 정자를 꺼냈습니까? 내가 무슨 뭐 지지율 좀 내 이름 떼어달라고 했지. 떼어달라고 한적 했습니까? 없잖아요.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호영 있죠. 그냥 얘기해요. 이 사람 옛날에 그 방송사에서 내가 패널로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앉아서 그 다음에 뭐 인터뷰하러도 오고 뭐 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아주 훌륭하게 봤어요. 점잖게 보고 뭔가 생각이 깊게 봤는데요. 굉장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정치 안 한다는 선언을 해라.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에 판결이 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렇게 윤석열 손을 들어주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분 참 좋았지 않습니까? 어저께? 분위기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해라. 정치를 하고 안 하고 지가 하라고 안 하고 뭐 이럽니까? 영 보니까 말이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은 야당은 앞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야. 사실 지금 이 분위기를 오히려 야당이 끌어올려야 되는 끌어올려죠. 상황이었습니다. 저 홍준표 같은 분 왜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홍준표 보세요. 그분은 상당히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홍준표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 했다고. 파이팅. 승리할 때는 지금의 기분은 그렇게 기운을 몰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뭐는 뭐 하는 거고 따지고 말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시대가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이 정치 무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정치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반문을 할까요?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뭐 어떤 사람들이 주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주자 있습니까? 이낙연만큼 이렇게 딱 필적할 만한 사람 또 이재명만큼 그만큼 이렇게 될 만한 사람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인다고. 그 대선 주자 그 국민의힘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왜 홍준표는 거기다 끌어안느냐 이게. 홍준표한테 가서 삼고초려해가지고 전 당대표님 와서 우리 당에 좀 이미지 좀 또 우리 당을 살립시다. 함께. 왜 그거는 못하면서 또 윤석열까지 홍준표도 발로 차고 있고 딱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이러니까 또 윤석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해라. 제가 이거 보고요. 뭘 느낀 줄 아세요? 안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모자란 행동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전략 미스 그 자체인 것 같은 게 그래요. 그 사람이 공직자라서 뭐 아직은 좀 그렇게 내세우기가 뭐하다면은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안 돼. 안 된다고 빨리 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산통을 깨고 있다는 거. 결국 이 분위기를 다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국민적 마음속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잘 됐다. 네. 이러고 있는데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해라. 지가 하지 말라고 윤석열이가 정치 안 하고 하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정치하고 그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고 검찰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적인 함의가 생기면 당당히 그건 스스로 국민들이 끌어낼 겁니다. 운동장으로 끌어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합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윤석열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라. 이거는 월권 중에 월권일 뿐더러 아주 천박한 척박한 야당의 이 소리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누차한 거예요. 주호영이와 김종인을 바꿔라. 안 바꾸고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밖에 나와 보니까 말이죠. 이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왜 안 되나 보니까 이 지도부가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 당 자체는 아주 좋은데 전통적이고 정말 좋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게 지금 그래놓고 밖에서 말이지 무소속으로 있는 홍준표 같은 분 그분 정말 리더십도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당에서 활용하고 당에서 인물로 키우고 몇 사람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원희룡도 있고 또 오세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원들이. 이 자원들을 전혀 견제를 시키고 딱 엎드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쓸데없이 윤석열을 건드려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무슨 이런 분위기에서 어디 야당 당대표란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홍준표가 역시 참 이 정치 많이 한 사람이 훨씬 훌륭하구나. 왜? 홍준표는 검찰이 이렇게 다 단합하고 또 윤석열 중심으로 하니까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배포는 가져야 그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승리지만 지금 앞으로 하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간단한 정권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그런 정권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그들의 정권입니다. 그들만의 친북 정권이에요. 친북 정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로워지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팽배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지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합을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하냐면 윤석열 당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정말로. 대표 말대로 파이팅! 그럴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그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오늘 양은태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 국민들이 뜨겁게 올라오는 이 열망을 우리가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통을 깨는 듯한 행보 적절치 않다는 점 오늘 그런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라인들 붕괴하고 있는데요. 이거 붕괴됐다고 신나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이 범했던 잘못들 바로 잡고 우리가 또 심판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오늘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대선 1위 여론조사 나오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1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30% 40% 쭉쭉 올라갈 길이 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키워준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 문재인이었다는 점 그 부분 우리가 거듭 기억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은태 박사님 대한민국의 최고 원로로서 속 시원한 말씀들 이어주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양영태 박사TV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양영태 딱 검색하시면요 바로 채널이 뜨는데요. 양은태 박사님께서 매일마다 올려주시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목소리 함께 공유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태 박사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또 양은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여의도 예측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의 한 수도 중요합니다. 추천 누르신 분들 꼭 추천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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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자랑하는 한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찹쌀 육아와 현미 육아가 각각 있는데요. 이미 주문해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금 호평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찹쌀 육아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하게 튀겨진 이 현미유가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 현미유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박힌 게 현미인데요. 이게 기름에 튀겨진 게 아닙니다. 굵은 소금에 열기를 이용해서 튀겨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충분히 살려낸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맛을 자랑해낸 육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딱 먹어볼 텐데요. 지금 소리가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바삭한 맛이 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한과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찹쌀유가 650g 그리고 현미유가 750g으로 구성돼서요. 총 1.4kg을 저희가 드립니다. 건강에 이로운 한과 평상시에도 간식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kg 한과 구성 가격마저도 너무 합리적입니다. 3만원에 찹쌀유가 650g, 현미유가 750g에서요. 총 1.4kg 나오는데요. 양이 가늠이 안 되시죠? 굉장히 큰 양으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요. 딱 보시는 순간 괜찮네.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0-2231-1952입니다. 이곳으로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실 거니까요. 이번 구성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관 부근에다가 맛보는 날이라는 매장을 또 차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 주셔가지고 찾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 가시면은 이 한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한과를 또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하시게 되면요. 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 선물이 별도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맛보는 날 매장에서 한과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10-2231-1952 010-2231-1952입니다. 주문 문자 남겨주셔서 구입하시고 또 매장 방문을 통해서 좋은 맛있는 한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